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저희가 다뤘어요. 데이터셋은 화이트 와인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저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화이트 와인의 품질, 점수를 3점부터 9점까지 정수 스케일로 만들어진 점수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수들이 이렇게 분포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렸고, 이런 점수들을 디시전 트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살펴봤죠. 그래서 우선 데이터 프레임을 특성 배열과 타겟 배열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feature names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었죠. 컬럼 이름들, 특성으로 사용되는 컬럼 이름들을 배열로 만들어서 그것만 선택해가지고요. 특성 배열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타겟 배열을 만들었고요. 훈련셋과 테스트셋을 나눴고, 테스트셋은 저희가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우리가 그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를 어느 정도로 어느 정도의 오차로 예측하느냐를 하기 위해서 검증셋을 따로 분리를 했죠. 음. 그래서 전체 훈련셋을 다시 훈련셋과 검증셋으로 나누고 훈련셋이 3,000개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3,000개를 디시전트리 리그레서로 훈련을 시켰죠. 훈련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우리 기본값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맥스 뎁스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진 것을 보셨고요. 그 중에 일부만, 그 뎁스가 2까지만 저희가 화면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려봤고, 어떻게 디시전 트리가 예측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그 각 노드에 있는 샘플들의 타겟을, 레이블들을 평균을 냅니다. 회귀인 경우에는. 분류인 경우에는 그 샘플들이 뭐 A와 B가 몇 대 몇으로 나눠져 있느냐를 가지고서 그 예측을 하는 거고요. 회귀 같은 경우에는 그 샘플들의 평균값으로 예측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노드는 전체 샘플의 평균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노드는 각각의 노드에 있는 샘플들의 그 평균값으로 예측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밑에서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이거는 제일 위쪽에 있는 노드 샘플이 훈련셋 전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평균값, 거기에서의 분산값을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이 값들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value, 그 다음에 squared error라고 하는 거의 의미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측값을 직접 찾아볼 수도 있고요. 실제값과 예측값을 비교해서 오차를 계산할 수도 있죠. 그래서 훈련셋을 보면 훈련셋의 R 스퀘어, R2 스코어 점수를 보시면 1.0, 결정 계수가 1.0이 나오고요. 민 스퀘어드 에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에러가 하나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트리가 무한정 이렇게 커지게 되면 이 가장 마지막에 있는 리프 노드에는 같은 점수를 갖는 와인들로만 이렇게 포함되게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훈련셋에 대해서는 100% 정확하게 그 점수들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훈련되지 않은 데이터들은 그 예측값들을 찾아보면 일부 틀린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보이면 그 오차들이 생기게 되고요. 당연히 결정 개수가 당연히 나빠지고 그리고 미인 스퀘어드 에러도 당연히 더 커집니다. 그래서 과대적합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디시전 트리를 훈련을 시키고 나면 음, 점심시간에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요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훈련이 끝난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죠. 훈련이 끝난 다음이어야 돼요. 훈련이 끝난 다음이어야 되고 리그레서나 클래시파이어나 상관없어요. 분류 문제에서도 회귀 문제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속성의 이름들 중에 뭐가 있냐면 feature importance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훈련 셋으로 훈련이 끝난, 즉, 디시전 트리가 만들어진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에는 피처 임포턴스라고 하는 그 속성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값을 한번 출력해 보면은요, 어떤 숫자들이 있어요. 어떤 숫자들이 있고, 이 숫자가 몇 개일까요? 숫자들이 11개예요. 11개. 11개. 왜 11개냐면, 우리 특성이 몇 개 있었어요? 11개 있었죠. 그죠? 데이터 프레임 다시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 다시 보시면 컬럼이 12개가 있었잖아요. 12개 컬럼 중에 제일 마지막 컬럼은 퀄러티, 품질 점수를 저장하고 있었던 타겟이었던 거고요. 0번부터 10번까지 이 11개가 우리가 그 알코올의, 죄송합니다. 와인의 여러 가지 화학적인 특성들을 조사한 값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1개가 있단 말이에요. 11개. 그래서 훈련셋이나 검증셋 모양들을 보시면 전부 다 컬럼의 개수가 11개였었죠. 즉, 이 11개의 숫자들은 뭐냐면 11개 변수들의 중요도, 말 그대로 중요도들을 숫자로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거를 특성, 중요도, 그냥 그대로 옮긴 거예요. 피처가 특성이고, 임포턴스가 중요함이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특성의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값들은 normalize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값들 다 더하면은요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의 비율로 디시전 트리를 나눌 때 몇 퍼센트의 비율로 얘네들이 디시전 트리를 나누는 기준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점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일 큰 점수가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0.0, 0.1, 0.0, 0.0, 0.0, 0.1.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0.22가 있죠. 이 숫자가 제일 크죠. 그죠? 제일 마지막 피처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제일 마지막 피처가 우리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요. 데이터 프레임 보시면 제일 마지막 피처는 11번째 피처는 알코올이었죠. 그러니까 알코올이 디시전 트리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속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디시전 트리 볼까요? 제일 위쪽에서 나눈 기준이 뭐였어요? 알코올 가지고 나왔죠. 알코올 도수가 10.85 이하이냐, 10.85보다 크냐. 이게 그 MSE를 줄여주는, 그죠? 미인 스퀘어드 에러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트리를 키울 때, 트리들을 이렇게 만들 때 제일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이 됐었던 게 알코올 도수였었잖아요. 알코올 도수는 여기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노드들도 이렇게 보면은요, 또 여기에서도 알코올 도수가 사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에서 노드들을 나누는 기준을 만들 때 알코올 도수가 자주 사용이 되고, 그리고 알코올 도수를 이용하면 MSE를 줄여주는 방향으로, 어, 그리고 그 차이가, MSE의 차이가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에서 MSE의 차이가 크도록 그렇게 분류를 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피처가 알코올이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어, 이거 조금만 응용하면, 어제 제가 배열에서 최대값의 인덱스를 찾아낼 수 있는 함수 알려드렸던 적 있죠?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넘파이의 배열의 최대값의 인덱스 찾는 거. 아그 맥스, 아그 맥스. 기억나세요? 여기다가 트리, 리그레서, 점, feature importances. 이게 배열이니까. 요거 하면 값 얼마라고 나오죠? 10이라고 나오죠. 왜 10이냐 하면 첫 번째 원소가 인덱스 0이잖아요. 그럼 11번째 원소는 인덱스가 10이죠. 그죠? 그러니까 피처가 너무 많으면 우리가 눈으로 하나씩 읽으면서 어디가 제일 큰가 알기
힘들죠. 그렇죠? 그럴 때 아그맥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해요. 음. 그래서 인덱스 10번째에 있는 피처가 피처의 임포턴스가 가장 큰 음, 그런 값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그맥스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 값을 이용하면 이 값을 idx라고 저장을 할까요? 음. 이 값을 어디다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 feature names를 만든 게 있잖아요. feature names에다가 idx 이렇게 하면 이름 딱 주죠. 알코올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네, 되셨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피처는 뭘까요? 이거는 그냥 눈대중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11개밖에 안 되니까. 가장 큰 숫자는 0.226이었었고요. 다른 숫자들은 다 0.0 얼마인데 0.1인 게 두 개가 있죠. 0.13, 0.12. 그죠? 그럼 0.13이 두 번째로 크죠. 여기 인덱스는 5번 아닌가요? 0, 1, 2, 3, 4, 5번이죠, 5번. 그쵸? 이 인덱스 5번으로 한번 볼까요? 피처 네임스가 뭔지. 피처 네임스에서 인덱스 5번. 얘가 그 피처 임포턴스 두 번째예요. 피처 임포턴시스. 중요도 두 번째로 큰 것. 그래서 두 번째로 큰 값의 특성 이름. 프리 설퍼 다이옥사이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프리 설퍼 다이옥사이드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값은 요 두 번째 값이네요. 두 번째 값은 인덱스가 1번이겠죠. 인덱스 1번. 요것도 한번 볼까요? 피처 네임스 인덱스 1번. 요거는 피처 임포턴스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의 특성 이름이에요. 세 번째로 큰 값, volatile excidity라고 되어 있죠. volatile excidity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얘네들 좀 볼게요. 얘네들 좀 보면 decision tree 볼까요? decision tree. volatile excidity 이용되고 있죠. 여기 두 번째 랩스에서 여기에서 free sulfur dioxide 사용되고 있죠. 그죠? 그리고 free sulfur dioxide가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죠. 여기서도 사용되고 있죠. 그죠? 사용되어지는 곳이 많죠. 그죠? 네. 그리고 두 번째 뎁스에서 세 번째 뎁스로 내려갈 때, 첫 번째 뎁스라고 해야 되나? 첫 번째 뎁스에서 두 번째 뎁스로 내려갈 때, 이 프리 설퍼 다이옥사이드 이용되고 있죠. 그쵸? 네. 그러니까 트리를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특성, 피처 임포턴스라고 하는 것들은 트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사용된 변수들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를 뭐에도 응용할 수가 있냐면 만약에 선형회귀를 하기 전에 디시전 트리로 중요도가 높은 특성들만 먼저 뽑아요. 만약에 특성이 뭐 한 100개가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 컬럼이 한 100개가 있어요. 100개를 가지고 선형회귀를 다 하기보다는 디시전 트리로 먼저 돌린 다음에 특성 중요도가 높은 거 변수를 한 10개만 뽑아요. 그리고 그걸로 선형회귀를 해요.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특성들만 사용해서 다른 알고리즘에서 이용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게 이 피처 임포턴스의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질문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마침 되게 랜덤 포리스트에서도 이 피처 임포턴스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원래는 디시전 트리에서부터 이게 나온 개념입니다. 트리를 나눌 때 중요하게 사용된 변수들의 순서. 트리를 나눌 때 중요하게 사용된 변수들의 순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값은 항상 그 다 더했을 때 1이 되도록 만들어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계산 방식이 이 중요도를 다 더하면 1이 되도록. 그러니까 참여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디시전 트리를 만들 때 참여한 정도가 22.6%, 13.2%, 11.0%. 뭐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그래서 요것도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네, 어떤 특성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변수 이름에 항상 변수 이름 끝에 이렇게 언더스코어가 붙어 있는 거, 그죠? 언더스코어가 붙어 있는 것들은 이 값들이 언제 결정이 되는 거다? 객체를 생성할 때 값들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훈련 셋으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 값들이 결정이 되는 거다. 라고 말씀. 그러니까 일종의 뭐 모델 파라미터 같은 선형외기에서 모델 파라미터들이 W 개수들이 훈련시킨 다음에 나오잖아요. 예, 그런 것과 비슷한 그런 속성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러면 어, 저희가 어제 교차 검증을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리드 서치 교차 검증을 했었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크로스 밸리데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크로스 밸리데이트 또는 크로스 크로스 밸 스코어만 이용하셔도 돼요. 어, 크로스 밸 스코어 어떤 함수를 이용하셔도 좋아요. 크로스 밸리데이트 또는 크로스 밸 스코어 함수를 사용해서 그 최적의 맥스 뎁스를 찾아보세요. 사용한 그러니까 교차 검증을 하는 얘기죠. 교차 검증. 교차 검증으로 맥스 뎁스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해서 최적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보자.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뭘 해보시냐면 그리드 설치 CV를 사용을 하세요. 클래스 그리드 설치 CV 클래스를 사용한 여기는 좀 조합을 좀 만들어 볼까요? 맥스 뎁스 뎁스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해볼까요? 최적의 맥스 뎁스 어, 잠깐만요. 저희 파라미터 이름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좀 보죠. 이거는 클래시파이어였었고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 맥스 뎁스가 있죠. 여기도 민 샘플 스플릿 똑같은 거 있죠. 민 샘플 스플릿 있고요.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맥스 피처라고 하는 거 있죠. 만약에 피처의 개수를 줄이면 어떻게 될까? 요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민 샘플 스플릿도 한번 저희 해보고요. 민 샘플즈 스플릿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맥스 피처스 맥스 피처스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자유롭게 맥스 뎁스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배열로 만들어 보시고요. 민 샘플스 스플릿도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어, 배열로 만들어 보시고 맥스 피처스도 한번 배열로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의 이 값 찾기 요거 두 가지 네, 교차 검증을 이용해서 맥스 뎁스만 찾아보는 거, 그다음 맥스 뎁스와 이런 것들이 섞여 있을 때 찾는 거, 요 두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